2025년 11월은 정해월입니다. 11월 7일 입동을 기준으로 병술월에서 정해월로 바뀌는 것이죠. 명리학은 계절학이라고 했습니다. 사주팔자는 미신도 아니고 샤머니즘도 아니고 동양의 음양오행을 근간으로 하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과 양, 목화토금수라는 오행, 이것의 조합으로 에너지와 기운의 변화를 관찰한 것입니다. 그 에너지와 기운을 사람 사는 인생에 적용한 것이 명리학이고 사주팔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는 한 개인의 에너지와 기운, 분위기, 생각, 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한 사람의 계절과 날씨는 그 사람이 사는 방식을 결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추위가 심한 곳에서 태어난 사람과 매우 더운 지역에서 태어나고 사는 사람과의 행동 방식, 사고 방식은 많은 차이가 있겠죠. 명리에서 태어난 월이 무엇이냐가 가장 핵심인데 겨울생이냐, 여름생이냐, 봄생이냐, 가을생이냐에 따라 크게 흥망성쇠의 패턴이 엇갈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해자축 겨울 계절에 태어난 사람의 인생과 사오미 여름 계절에 태어난 사람의 인생길은 운에 따라 정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자축 겨울에는 애를 안 낳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생물인데 추운 겨울에 생명이 태어나는 게 순탄치 않은 인생길을 예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게 흘러도 기본적으로 해자축월에는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11월 해월생입니다. 병화가 해월에 태어났으니 평관격이죠. 운이 좋아서 겨울에서 봄으로, 봄에서 여름으로 흐르는 운의 흐름을 타고 있지만 겨울이라는 태생적 환경은 벗어날 수가 없는 느낌입니다. 추운 알래스카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시간이 흘러 꽃 피고 새우는 봄에 타 지역으로 여행 가고 더운 지역으로 이사 가는 듯한 그런 느낌? 하지만 춥고 열악했던 알래스카의 기억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 뭘 해도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온전히 따뜻한 온기의 환경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이해가 가실까요? 그것이 겨울생이 임묘진, 봄대운 30년과 사오미, 여름대운 30년을 맞이하는 느낌입니다. 2025년 11월 정해월은 이렇듯 겨울의 초입입니다. 해라는 글자는 수기운이고 음기운이 꽉 찬 유금의 기운입니다. 깊은 어둠이 먼저 생각나는 글자입니다. 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명리 공부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들 합니다. 저처럼 말이죠. 그만큼 해라는 글자는 깊이 파고드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어둠 속에 있으니 몰입도가 매우 큰 에너지이기도 하죠. 수기운 그 자체가 역마성을 띠는데 해라는 글자는 특히나 역마살이 있다고 봅니다. 흘러야 하고 고여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무역과 유통의 글자로도 봅니다. 저는 이 해라는 글자 덕분에 해외 마케팅을 했고 외국에도 자주 나갔으며 대학 때는 무역학을 선택해서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해외에 한국 제품을 국제 배송해서 판매하기도 했었죠. 이게 모두 해라는 글자의 영향이고 명리를 공부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늘 먼 어떤 곳에 대한 동경이 있기도 하고 먼 곳으로의 여행도 주기적으로 떠나곤 하죠. 운이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자신의 사주팔자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명의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을 완전히 저버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명이란 사전상으로는 목숨이란 뜻이지만 태어난 사명, 미션, 해야 할 일, 할 수밖에 없는 일, 내가 살아가는 힘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해라는 글자가 주는 에너지는 차분함입니다. 해자축, 수기운과 겨울이 그렇듯이 차분하고 조용하고 서늘하고 상당히 깊은 사색과 관찰을 합니다. 철학적인 에너지가 가득하죠. 해라는 글자 속에는 갑이라는 에너지가 안 보이게 숨어 있는데 이것은 겨울 초입, 입동, 11월에
다음 해의 목기운을 키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이죠. 차갑게 보이는 그 속에 작은 희망과 소망을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 해라는 글자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11월 해월, 입동을 작은 봄, 소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간목은 해월에서 생하고 살려는 기운을 얻기 때문입니다. 음양의 원리로 양의 기운 간목이 살아나는 시점에는 음의 기운, 을목이 죽는 시간입니다. 을목은 해월의 기운을 쓰지 못하고 죽은 듯 지내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해라는 글자 속에 목기운이 있다는 것은 수생목하려는 것이죠. 수생목의 이러한 기운은 배우고 학습하고 지식을 쌓아두려는 그런 모습으로 생활 속에서 발현됩니다. 간목이 수기운을 받으면 그렇게 뭘 많이 배우러 다닙니다. 문화센터에 여러 과목을 동시에 배우기도 하고 방송대학을 다니기도 하고 심지어 늦은 나이에 대학원을 입학하기도 하죠. 제가 수생목이 된 팔자라 잘 압니다. 하지만 지식을 쌓아두는 것이지 그것을 펼치는 것은 아닙니다. 펼치는 것은 여름, 사오미운에 하겠죠. 신사대운을 맞이한 저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한 수기운, 해라는 에너지가 떡 버티고 있는데 그 위 천간에 정이라는 에너지가 딱 나타난 것이 2025년 11월 정해월입니다. 정이라는 에너지는 음의 기운의 화기운입니다. 은은하고 작은 불꽃 같은 기운이죠. 수기운과 화기운이 같이 만났는데 화기운이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해라는 차갑고 어두운 환경에 정이라는 화기운은 희망처럼 보이는데 그리 강하지 못한 아주 옅은 신락 같은 희망이라고 보여집니다. 잘못하다 조금만 흔들려도 희망의 불꽃이 꺼져버릴 수 있는 위태로운 모습이고요. 병화든 정화든 화기운은 일단 열정, 열심, 움직이고 뭘 한다, 시도한다가 특징입니다. 병화는 크게 벌리고 만물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면 정화는 크게 벌리지 않고 음기운답게 아무거나 성장시키거나 하지 않고 골라서 키웁니다. 발바닥에 땀나게 열심히 하는 것은 병화나 정화나 마찬가지이지만 정화가 더 포커스를 맞춘 목표 지향적인 스타일이고 그래서 더 실속이 있죠. 해월의 정화, 정해월이니 화기운은 힘을 잘 못 씁니다. 열심히가 안 되고 축축 처질 겁니다. 그리고 하다가 자꾸 막히는 느낌도 들 겁니다. 하다가 중단되거나 아예 처음부터 시도하지 않으려는 태도도 보이죠. 수기운이 화기운을 극하게 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실제 액션보다는 정신활동에 열중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화기운에 돌격하는 기운을 차분하게 잡아주는 것도 수기운이죠. 이런 컨디션을 알고 나아갈 때와 나아가지 않을 때를 정하는 것입니다. 해자축의 시간은 금기운과 수기운이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지 목기운과 화기운이 주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생화가 안 되는 시간이니 너무 열심히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